이번 시간에는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수학으로 만들어가지고 수학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3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1단계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고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로 놔야 됩니다. 미지수로. 그 다음에 2단계가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1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수량과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을 활용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 예제, 유형들을 가지고 익혀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까지 세워졌으면은 1차 방정식 풀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X를 구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단계는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 4번부터 보면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인데요. 수인이는 반대항 농구 시합에서 2점 슛을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어 총 38점을 득점하였다. 수민이가 넣은 3점 슛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수학을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데 일단 국어가 돼야 돼요.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뜻을 수식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슛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2점 슛이 있죠. 그 다음에 3점 슛이 있어요. 두 개를 쐈대는데 뭐가 더 많답니다. 지금 보니까 2점 슛을 3점 슛보다 많이 쐈대요. 근데 내용이 뭐냐?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었답니다. 일단 이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몇 점 넣었대요? 38점을 넣었대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 3점 슛의 개수를 묻는 문제 같아요. 그죠? 3점 슛은 몇 개인지, 수민이가 넣은 게 3점 슛이 몇 개인지를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봤듯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라고 놓기 때문에 우리는 3점 슛을 X개라고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넣은 3점 슛의 개수를 X개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조건을 봤어요. 2점 슛을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었다. 그런데 점수가 38점 됐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3점 슛의 개수가 X면은 슛의 개수는 X지만 점수가 있겠죠. 그럼 점수는 이 개수의 3배가 바로 3점 슛 넣은 점수가 되겠죠. 왜냐면 한 번 넣을 때마다 3점이니까. 그러면은 3점 슛의 개수 X를 넣어서 만든 점수는 3점이 될 거예요. 3점이 아니라 3X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점 슛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2점 슛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2점 슛의 개수가 지금 보니까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었대요. 3점 슛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놨죠. 그럼 3점 슛의 3배보다. 그러면 3X가 되겠고요. 이거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었으니까 더하기 1개가 되겠네요. 즉 2점 슛의 개수는 3X 플러스 1개가 돼요. 그런데 점수는 이 개수에 대해서 점수가 2점이니까 2점 슛이니까 2배를 하면 되겠죠. 넣은 수 개수에 대해서 2배를 해주면 이것이 바로 2점 슛을 넣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점수의 총점이 되겠죠. 그래서 3점 슛 점수하고 2점 슛 점수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총 몇 점이래요? 네, 38점이래죠. 그러면은 밑에다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3x 더하기 2배의 3x 플러스 1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38이 된다는 얘기죠. 왼쪽 건 3점 슛 점수, 오른쪽 건 2점 슛 점수 합해서 총 38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죠. 3x 그 다음에 더하기 6x 플러스 6x
분배 법칙 쓰니까 플러스 2는 38이 되고요. 자, 이제 동량 정리하고 2항을 하죠. 3x 플러스 6x는 9x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38 빼기 2는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자, 이거 그냥 9,9단만 외워도 풀 수가 있겠네요. 9, 4, 36이니까 x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x가 뭐였습니까? 예, x는 3점슛의 개수였어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넣은 3점슛이 총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3점슛의 개수는 총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나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올해 수환이의 나이는 14살이고 그 다음에 엄마의 나이가 지금 4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의 나이가 수환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때는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구하라는 거 나와 있죠? 몇 년 후. 네, 몇 년 후. 자, 이게 바로 이제 X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나이를 지금 나와 있어요. 올해 해가지고 수환이의 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엄마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X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엄마의 나이가 수환이의 나이의 2배가 된대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올해 나이부터 적어보죠. 수환이의 나이가 지금 14살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나이는 42살입니다. 그런데 X년이 흘렀어요. 예, 몇 년 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X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X년만큼 흘렀으니까 나이도 플러스 X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나이와 수환이의 나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몇 년 후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엄마의 나이가 수환이의 나이의 2배가 된대요. 그럼 엄마의 나이가 수환이의 나이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수환이 나이에다가 2배만큼을 해줬더니 그것이 엄마의 나이가 됐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정식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풀면 되겠죠. 좌변은 분배 법칙 하면은 2 곱하기 14 하면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x가 되겠네요. 우변은 42 플러스 x가 되겠고요. 이항을 해야죠. 그러면은 2x는 그대로 남고 우변에 있는 x가 좌변으로 넘어가야죠.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좌변에 있는 28이 우변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42 빼기 28이 되겠고요. 자, 지금 좌변을 보니까 2x-x니까 바로 x가 나와요. 예, x는 풀기는 쉽게 되어 있네요. 42 빼기 28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14가 되겠죠. 꽤 나이가 많이 흘러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따라서 x가 지금 몇 년 후에 엄마 나이가 수환이 나이 2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4년 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번인데요. 이제 이게 또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속력, 거리, 시간에 관한 1차 방정식 문제 해결하기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든 또는 뭐 부등식이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고학년 돼서 올라갈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그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거속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T자 모양을 그렸을 때 거리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들 이 그림을 과학 시간에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거속시라는 표현인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양 그린 게 거리가 이제 분자를 의미하고요. 속력과 시간은 분모에 해당이 돼요. 이 중에서 하나를 구하면 됩니다.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거리는 속과 시가 나란히 있죠. 그럼 이건 두 개는 곱하면 돼요. 그 다음 시간은요. 시간을 빼니까 속력이 분모에 있고 거리가 분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반대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지연이가 등산하는 데 올라갈 때에는 시속 2km로 걷고 같은 길을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5시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일단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봐요. 예,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뭐 산이니까 이렇게 한번 오르막길로 한번 그려볼까요?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속시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거리, 속력, 시간 순서대로 봅시다. 근데 지금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올라간 거리죠. 예, 그러니까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등산이 지금 이 출발하고 이제 도착 지점이 있을 텐데 출발해서 도착 지점까지 이제 산 정상이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올라간 거리나 내려온 거리나 똑같죠. 일단 올라간 거리를 요만큼을 X만큼을 잡으면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내려온 거리도 X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일단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에 대한 정보를 봅시다. 지금 속력을 보니까 올라갔을 때 속력이랑 내려갔을 때 속력이랑 달라요. 당연히 오르막길이 조금 느리겠죠. 힘드니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 예, 올라갈 때는 시속 2km예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시속 3km입니다. 자, 그럼 속력에 대한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를 봐야 돼요. 시간은 총 몇 시간 걸렸답니까? 네, 5시간이 걸렸대요.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일단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간 거리는 지금 X로 지금 잡아놨고요. 이건 따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올라간 거하고 내려간 거하고 다른 게 뭐만 있습니까? 지금 속력만 지금 특별하게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 속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시간도 다르고 내려갔을 때 시간도 달라요. 즉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더해서 몇 시간이 됐다? 5시간이 됐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간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시간은 뭐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속력이 여기 있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위에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올라갔을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속력이 시속 2km죠? 거리는 X예요. 이게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는요. 내려간 거는 당연히 마찬가지 속력이 3이고요. 거리는 X가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내려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총 몇 시간이 걸렸다? 5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5가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5다. 자, 근데 이거 공교롭게 보니까 분수가 들어간 방정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예,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다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는 지금 2분의 6x가 되겠고요. 3분의 6x가 되겠고 우변은 곱하기 6이 되겠네요. 자, 2분의 6x 얼마입니까? 네, 3x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분의 6x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x 5, 6, 3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좌변 정리하면은 5x는 30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구구단을 외자 5, 6, 30 따라서 x는 6이 되겠네요. 자, 일단 x를 구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죠. x가 뭐였습니까? 예, 올라간 거리였어요. 단위는 킬로미터였고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올라간 거리는 6km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도 지금 문제를 보니까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욱이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시속 5km로 걸어가면 시속 15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20분 더 늦게 도착한다. 상욱이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집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리는 똑같아요. 예,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를 x라고 둡시다. 일단 거리는 똑같이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한 정보를 봅시다. 지금 속력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걸어서 가는 게 있어요. 시속 5km로 걸어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속 15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걸어가는 것이 몇 분 늦게? 20분 더 늦게 도착한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당연히 걸어가는 시간이 20분 늦겠죠. 그 얘기는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에다가 20만큼을 더하면, 20분만큼을 더하면 이것이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걸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걸어가는 시간은 당연히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은 더 적을 거예요. 몇 분 덜 걸린다? 20분 덜 걸린다. 반대로 걸어가는 시간이 20분 더 걸린다. 그렇다면 걸어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이 같아지려면은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에다 20분을 더하는 것이 바로 걸어가는 시간과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력 정보와 그 다음에 시간 정보를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속력 정보는 자전거와 지금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게 있죠. 걸어서 가면은 시속 5km.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면은 시속 15km.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걸어서 가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같아져야 되는데 얼마만큼을 더 더해야 된다? 어디다가? 자전거 타고 간 시간만큼의 20분인데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속력이 시속으로 되어 있죠. 시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가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엄밀히 말한다면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단위가 달라요. 시간에 대한 단위가 달라요. 속력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분을 시간으로 고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0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1시간이 60분이죠. 그러면은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총 60분의 20만큼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60분의 20분이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되겠어요. 즉 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3분의 1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고쳐주면은 단위가 맞겠어요. 정리하자면 걸어간 시간은 자전거 탄 시간에다가 3분의 1시간만큼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과 역시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을 세우면 되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걸어서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니까 걸어서 간 속력이 5고 거리는 x죠. 5분의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은 15분의 x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랑 같아져야 된다? 3분의 1만큼 더한 것과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식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5분의 x는 15분의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도 한번 풀어보죠. 역시 마찬가지 분수방 정식이네요. 지금 보면은 항상 거속시 문제는 이렇게 분수식이 나와요. 5, 15,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죠. 15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15를 곱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15가 되겠고요. 5분의 15x가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도 15를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먼저 좌변 5분의 15x니까 3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15는 1이죠. 1x 그냥 x가 되겠고요. 더하기 3분의 15니까 5가 되겠네요. 이제 x를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x로 부호 바뀌죠? 는 5가 되겠고요. 동량 정리하면 2x는 5가 되고요. 네, 따라서 x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해석해야죠. x가 뭐였습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예요. 따라서 거리는 2분의 5km인데 이거 우리가 좀 2분의 5km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정확하게 몇 킬로입니까? 소수로 고치면
네, 2.5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2.5km. 생각 넓히기인데요. 승빈이와 하윤이는 1차 방정식, 제가 지금 분수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풀었대요. 두 사람의 풀이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거 승빈이 딱 봐도 지금 풀이가 엄청 길어 보이죠? 되게 복잡해 보이고, 하윤이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승빈이는 지금 보니까 통분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2와 3. 그래서 양변에 이거 우리가 앞에서 풀 때 어떻게 했었죠? 양변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죠. 근데 지금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통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분의 라고 통분을 했고 분자에다가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식에는 부모 분자에다가 각각 2를 곱해서 통분 6, 6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분배 법칙으로 일일이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분수식이 계속 나와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반면에 하윤 양은 어떻게 했느냐? 양변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바대로 양변에 최소 공배에서 6을 곱했어요. 양변에.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분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분수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분수식보다는 이렇게 정수식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하윤이가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변에 이렇게 이제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일단 정수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